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하고 모델 설계예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냐, DBMS라는 용어도 기억나는 것 같고, DBMS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얘네들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다음 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앞에서 잠깐 봤던 스키마라는 거예요. 스키마라는 거는 구조화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교육학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 스키마라는 단어가 컴퓨터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철학 용어고 그 교육 용어입니다. 철학 용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직화하는 걸 우리가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개체 속성, 관계에 대한 정의, 바로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스키마의 3계층, 외부, 내부 개념 이렇게 되고요. 외부는 뭘까요? 바깥에요. 데이터베이스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바로 사용자와의 접근. 그럼 내부는요? 안쪽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개념은요? 그럼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의 구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를 이야기합니다. 네. 왜? 내부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외부는 사용자와의 관계고 개념은 실제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때문이죠. 됐죠? 자,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할 수 있는 정의를 기술하고요. 모든 응용 시스템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 범기관적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를 이야기하면 바로 개념 스키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요겁니다. 컨셉추얼 스키마, 영어로 기억하세요. 개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보안, 무결성 모두 다 얘가 하는 겁니다. 자, 내부 스키마는 얘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나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우리 앞에서 DBMS의 필수 기능 3가지 있죠? 정의, 조작, 제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얘가 바로 DBMS의 필수 기능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됩니다. 자, 데이터 정의어는 뭐냐? 바로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예요. 틀을 구성하는 거고요. 조작하는 거는 데이터를 삽입, 삭제, 갱신하는 거고요. 제어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결성 제어나 보안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판서 실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예제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친구 주소록을 만들 거거든. 친구 주소록 만들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노트에다 적습니다. 뭐야? 야, 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쓰죠.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한 거예요. 틀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야, 개똥이, 여기 번호가 들어가니까 1번이다. 야, 1번 너 개똥이지? 전화번호는 3231이야. 자, 두 번째, 얘는 흑동이에요. 흑동이는 3523이야. 이렇게 넣는 거죠. 바로 이 틀을 잡는 것은 바로 정의어에서 담당하고요. 이 안에 있는 이 레코드들은 바로 조작어에 해당합니다.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가 데이터를 추가 삽입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무결성이거든요. 무결성이나 아니면 이 전화번호 다른 애한테 노출이 되면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이스피싱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애가 바로 제어입니다. 끝이야. 이게 더 이상 없어요. 아셨죠? 표를 만들어주는 거, 바로 틀을 잡아주는 거, 이걸 필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를 우리 레코드라고 해요. 보통 열이라고도 하죠. 얘네는 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는 건 열을 정의하는 거예요. 조작한다는 거는 바로 행을 조작하는 거고요. 제어한다는 거는 바로 이 전체적인 표를, 얘를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되겠지만 바로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표. 자, 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제어어가 되게 됩니다. 됐죠? 쉽다. 그지? 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애가 어딨니? 자, 다 됐어요. 볼 거 없어.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죠. 얘는 뭘 할까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책임자고요. DBMS 책임 관리한대요.
사용자 요구사항이나 정보 결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요. 백업 및 회복 전략을 정의하고요. 행정적 책임도 가지고 있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시스템 감시 및 성능을 분석한다. 데이터 사전 뒤에 나옵니다. 얘네 구성하고요. 데이터 접근 권한과 회복 절차를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결정과 내장, 저장, 내부 저장 구조를 정의합니다. 자, 응용 프로그래머는요. 그럼 이 기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쉽게 여러분들이 뭐 두목넷에서 제가 두목넷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목넷에서 회원 가입을 해요.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야 되죠.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응용 프로그래머가 만듭니다. 그럼 회원 가입을 하면 얘가 어디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 사용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두목넷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아예 카카오톡이라고 해도 돼. 네이버라고 해도 돼. 뭐가 필요합니까? 이 회원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틀, 바로 테이블 스키마를 우리가 구성을 해준 애가 누구야? 누구예요? DBA가 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들은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를 역할하기 위한 그런 회원 가입 버튼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듭니다. 일반 사용자는 니들. 됐습니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저는 개념적인 내용들만 설명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에는 뭐 예전부터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이론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학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트리 형태의 모델이 나오게 돼요. 그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고요. 뭐 지금은 또 뭐 한 20년 전부터는 객체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는 애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도 자주 나옵니다. 왜? 세 개니까. 데이터 구조, 연산, 제약 조건. 뭔지 아시죠? 스트럭처, 구조예요. 연산, 어떤 처리가 일어나느냐. 제약 조건, 어떤 제한이 있느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느냐. 이거예요. 스트럭처,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 모두 다 기억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에는 우리가 크게 뭐가 있냐면 개념적 모델과 논리적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애들은 바로 논리적 모델에 해당해요. 뭐 계층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관계형이라든지 또 객체 지향형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고요. 개념적 모델은 우리 ER 다이아그램이라는 애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개념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돼. 개념적이라는 거는 뭔가 뜬구름 같아, 그지? 아, 개념, 뭐 개념 수학, 뭐야, 이게 이딴 게 다 있어. 그러는데 개념이라는 거는 뜬구름, 이 산만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 애들을 약간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림처럼 표시하는 게 바로 개념화한다고 하죠.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그럼 논리적인 거냐?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거 아니에요. DBA가. 너희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A가 되는 건데, 자, 맨 처음에 뭘 합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구축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ER 다이아그램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 논리 데이터 모델, 우리는 지금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이용을 할 거예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에 이 두 가지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지?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모델 설계 순서가 잘못된 것은 논리적 모델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개념적으로 도식화하고 걔네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순서가 맞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자, 그럼 개념적 모델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가 있다? ER 다이아그램이 있다. 엔티티와 관계를 체계화해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모델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가 누구다? ER 다이아그램이다. 기호로 표현합니다. 네모는 우리 개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객체가 아니라 개체입니다. 엔티티. 마름모는 관계, 타워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뜬구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의 학생이라고 하자. 학생이라고 하는 DB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선 뭐가 있을까? 우리 바로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은 학번이라는 애를 갖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가질까요? 학과라고 하는 애를 받을 수가 있겠고, 또 뭐 주소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부전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지? 이것을 바로 엔티티라고 이야기하고요. 엔티티 내에는 뭐야? 바로 속성으로 구성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로 연결을 해가지고, 야, 학생이 있으면 뭐가 있겠냐, 또, 어? 학과가 있을 거 아니냐. 학과라는 애가 있다 치자고요. 그럼 학과에는 뭐가 있을까?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과 코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학과, 이거 네모로 그리면 안 된다. 학과 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과에 지도 교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과와 여기에 나오는 학과 코드, 이게 과 코드로 하자. 그래서 얘네랑 연결되는, 바로 얘가 1이고 얘가 다가 됩니다. n. 그래서 1대 다로 연결되는, 이게 좀 더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ER 다이아그램입니다. 그리고 기본 키에다가는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기본 키. 얘는 학과 코드가 되니까 여기 기본 키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점점 나가면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 나와요. 우선은 제일 처음 뭐가 나왔냐면 계층형, 바로 트리형 구조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단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얘를 네트워크형,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네트워크형. 얘네는 오너 멤버 관계를 갖는 애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관리하기 어려웠냐는 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긴 한데 그냥 그 정도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뭐 문서도 들어가야 되고 이미 개체가 막 나오게 되는 거야. 한 20년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릴레이티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 해서 R이라고 하는데요. RDB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쓸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요즘에 객체형이 나오기 때문에 ORDB 요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ORDB 세상에 살고 계셔요. 근데 이제 객체가 아니라 객입니다. 객. 오브젝트. 이 위에는 엔티티랑 달라. 걔는 객체고 얘는 객입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이 객체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왔을 때 얘로 모든 게 대체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다가 이 바로 객체 지향형 모델을 첨부해가지고 요즘에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답형부터. 자, 얘네 다 객관식으로 나오는 애 주관식으로 바꾼 겁니다. 영어야. 싫어, 그죠? 자, it's define overall logical structure of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적 논리적인 정의를 한대요. It's a description of all the data item used by the application programs. All user and only one is can exist per database.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첫 줄은 좀 알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한대요. 개념 스키마. 그죠? 개념 스키마. 컨셉철 스키마가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중 모든 응용 시스템과 사용자들이 필요하는 데이터를 통합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논리적으로 하는 것. 얘도 개념 스키마네요. 얘도 개념 스키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된 개체 인스턴스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한대요. 조작.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오퍼레이션. 됐어요? 자, 요거는 조금 다음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자,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belong to DML statement of SQL 그랬어요. SQL에서 DML 바로 조작어거든요. 조작어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요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얘가 이제 정의어가 됩니다. create. 얘가 테이블을 만드는 용어예요. 그리고 select, 검색, 삭제, insert. 얘네가 바로 DML이 됩니다. 얘는 DDL이 되죠.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조작어. 요건 아시겠죠? 요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영어 문제다 보니까 앞에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개체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ER 다이아그램이에요. 특정 DBMS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냅다 갖다가 도식화, 개념화한 거죠. ER 다이아그램에서 개체 타입은 사각형, 관계는 타원, 관계 뭐였어요? 속성은 뭐였어요? 개체 타입은 사각형, 이게 맞죠? 근데 요게 틀렸네요.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다른 보기도 같이 보면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2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겁니까? 네, 3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